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여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서로 꼭 닮은 쌍둥이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은실 그리고 동생 은희. 두 사람은 항상 손을 꼭 잡고 다녔고 동네 아이들은 그 둘을 보며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고 부르곤 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웃음, 같은 목소리. 누구보다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던 두 자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이 두 자매가 사는 마을에도 들이닥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포성이 점점 가까워졌고 피난길에 나선 사람들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은희는 급에 질려 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은실은 동생을 안심시키기 위해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잡고 있잖아. 우린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전쟁은 마음의 약속을 지켜줄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피난 행렬이 좁은 다리를 건너던 순간 갑작스러운 총성이 울렸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밀려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쌍둥이 자매의 손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손끝이 미끄러지듯 떨어지며 은희는 절규했지만 곧 거대한 사람들의 흐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이 두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길고 슬픈 생이별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남쪽에서 한 노부부에게 발견되어 자라게 됩니다. 어릴 적 기억의 일부는 흐려졌지만 언니와 마지막으로 잡았던 손의 따뜻함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부모님은 따뜻했지만 가끔 밤마다 깨어난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실 언니 어디 있어? 은실 역시 그날 이후 먼 친척에게 맡겨져 북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매년 생일마다 동생에게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개울과 돌틈에 숨겼습니다. 누군가 가져갈 리 없는 편지였지만 그렇게라도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두 사람 모두 어른이 되었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전쟁은 어느새 교과서 속 사건이 되었지만 두 자매의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끝난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살아있는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1980년대 초 북쪽에 살던 은실은 라디오에서 이상가족을 찾는 프로그램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음 한켠이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오래 고민해 오던 한 통의 사연을 라디오에 보냅니다. 남쪽에 사는 동생 은희야. 전쟁통에 놓쳐버린 그날 이후로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내가 살아있다면 제발 이 목소리가 닿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사연은 방송되지 못하고 조용히 자료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쏟아져 들어온 엄청난 사연들 속에서 묻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그 종이를 먼지로, 기억을 희미한 그림자로 만들어갔습니다. 한편 남쪽에서 살던 은희는 자신의 삶을 꾸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고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평범한 듯 보이지만 늘 마음 어딘가에는 누군가가 비어있는 듯한 자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손주까지 보게 되었을 때 은희의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TV에서 이상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보던 어느 날 은희는 화면 속 서로를 부여잡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언니가 살아있다면 혹시 나도? 그런 은희의 마음을 알아챈 딸은 조심스레 상봉 프로그램 지원서를 가져와 건네주었습니다. 엄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대. 그 말에 은희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오래전 헤어진 언니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전하고 싶은 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니 기다릴게. 혹시 언니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러나 그마저도 오랜 세월 같은 바다 속에 던지는 작은 조약돌처럼 보였습니다.
기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조용히 흐름을 바꾸곤 합니다. 2025년 방송국에서는 낡은 자료실을 정리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쌓여있던 오래된 문서들이 하나둘 정리되면서 당시 방송되지 못한 이상가족 사연들이 재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먼지가 가득한 상자 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사연인데요. 이름이 은실. 직원들은 놀라움과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잊혀진 사연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사연 속 이름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남쪽에서 은이라는 이름으로 상봉 신청한 기록이 있어요. 연령도 비슷하고 사연의 내용도 거의 일치합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교차 확인을 거친 끝에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두 쌍둥이 자매는 아직 살아있었고 서로를 찾기 위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의 존재를 믿고 살아온 것입니다. 제작진은 떨리는 손으로 북쪽의 연락 경로를 통해 은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매분이, 동생분이 살아 계십니다. 전화를 받은 은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릴 뿐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눈물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은희가 살아있다고요? 정말인가요? 남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희 역시 연락을 받는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기다려온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언니의 이름 은실. 그 이름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상봉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회색빛 세월이 만든 주름이 서로의 얼굴을 가득 채워도 두 사람의 눈빛만은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인연이 눈앞에서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맞지? 은희야, 내 동생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만큼 오랫동안 울었고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가만히 그 세월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뿐이었습니다. 전쟁도 분단도 이념도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재회 후 두 자매는 자주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75년을 하루아침에 채울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시간만큼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난 충분해. 그래 은희야. 이제 남은 날은 서로 웃게 해주자. 두 사람의 재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전쟁이 남긴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다시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생은 다시 한번 봄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도 잃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고. 그리고 그 마음이 서로를 75년의 세월 끝에서 다시 만나게 만든 기적이었습니다.